항등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고등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우리 이미 이제 처음에 수업할 때 항등식이 뭐다라는 거는 이제 1차 방정식의 꼴을 풀면서 배웠어, 맞지? 요거 다 포함 몇 개 나온다고 했어? 3개 나온다고 했다, 맞지? 언제 a가 0이 아닐 때는 1차 방정식이니까 x는 a분의 b가 나오고, 맞지? 근데 a가 0일 때는 b가 또 0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맞지? b가 0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b가 0이면 0x는 0이 되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해.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얘가 0x는 예를 들어 3 이런 게 돼버리면 이거는 불가능한 식이야. 해가 없다가 된다 했지, 맞지? 이미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항등식이 나타났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항등식이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그대로 따라하면 항등식이 뭐냐라고 누가 물으면 뭐라고 답해? 항등식은 문자를 포함한 모든 등식에 대해서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할 때를 항등식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 문자에라는 말에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질문에서 x에 관한 항등식 하면 x가 문자로 처리되는 거야. 만약에 x가 있는데 다른 문자 k에 관한 항등식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문자를 기준으로 봐야 된다? k를 기준으로 봐야 되고 x는 그냥 상수처럼 생각해 버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냐 이 부분 좀 신경 써야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방등식은 특정 문자의 숫자를 넣었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수가 정해져 있는 거야. 하나나 두 개나 어떤 값들이 나오는 게 정해져 있다고.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넣는다고 성립되는 건 아니지. 그런 식으로 우리는 방등식이라 하고 아무 수나 넣어도 성립하는 그런 식을 항등식이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항등식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들. 예를 들어 x 플러스 1의 제곱은 즉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이거 곱셈 공식들 다 항등식이야. 왜냐하면 x에 1을 넣으면 1 플러스 1의 제곱은 2의 제곱이거든. 그러면 왼쪽 오른쪽에 똑같이 1을 넣으면 1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1이 되는데 이거 계산한 값은 이거랑 항상 어떻니? 같아. 왜? 이 식을 전개한 게 이 식이니까. 그래서 곱셈 공식들 다 항등식입니다. 그 다음 또 누가 대표적인 항등식이냐면 목과 나머지로 분리된 식. 예를 들어 7이라는 수가 있어. 7은 2 곱하기 3 더하기 1이지. 그럼 이거를 계산하면 나눈 수가 7일 때 목은 3이고 나머지는 1이잖아. 그럼 이 나눈 수에다가 목을 곱해서 나머지를 더해주면 이 수가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요것처럼 왼쪽 오른쪽이 항상 같잖아. 단지 얘를 합쳐서 하나의 숫자로 표현한 거냐 목과 나머지와 형태로 표현을 했느냐의 차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fx라는 식을 x 빼기 알파로 나눴을 때 목을 qx라 하고 나머지를 r이라고 했을 때 이 식을 즉 이걸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로 표현한 거잖아. 그럼 사실은 이 식을 즉 실제로 나누어서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을 했을 뿐이지 왼쪽 오른쪽은 항상 어떤 거야? 같은 식이야. 즉 x에 어떻다 누구를 넣더라도 x에 누구를 넣더라도 이 식은 항상 같은 식이야. 그래서 나머지 정리로 표현되는 이 식도 항등식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풀 때 직접 나눈 셈을 할 수도 있고 개수 비교법을 쓸 수도 있지만 즉 알파를 없어지게 만드는 x에 누구를 넣으면 알파를 넣어버리면 맞지? f 알파는 이거는 0이 돼서 q랑 곱해져서 사라지니까 이거는 사라져버리니까 바로 r이 된다. 이게 바로 나머지를 빨리 구하는 방법이었지. 즉 r만 남도록 앞에 수를 즉 양변의 수치 대입법을 이용해서 없애버리고 f에다 알파를 넣은 값이 바로 나머지다라고 찾아내는 거. 그게 나머지 정리였어. 그래서 이런 어떤 목과 나머지에 대한 관련식도 다 뭐다? 그 항등식인 거야. 자, 그래서 방정식과 항등식의 차이를 해봤고요. 그래서 항등식의 표현에는 자, 이거는 머릿속에 구구단처럼 그냥 외우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지?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한다. 이미 x에 대하여 성립한다. 어떤 값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어떤 값이란 건 이미의 어떤 값, 어떤 x에 대하여도 다 결국 무슨 말하는 거야? x가 누가 되든 아무나 둬도 된다. 그 소리 하는 거야. 이것이 항등식 표현이다. 자, 그래서 항등식으로 우리가 어떤 식이 1차 식이고 0이 나올 때 이거를 1차 방정식으로 보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려면 a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근데 질문을 보면 항등식에서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럼 우리는 x에 관한 항등식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얘를 1차 방정식 풀듯이 x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풀면 안 돼. 그럼 항등식으로 인식을 해야 되니까 오른쪽이 0이면 왼쪽 오른쪽이 똑같아야 돼. 그럼 이거는 0은 누구냐면 0x 더하기 0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1차의 개수는 0이고 상수도 0인 거야. 그래서 오른쪽은 0으로 정리되어 있는 항등식은 즉
개수들이 다 0인 거야. 자, 2차식일 때도 마찬가지야. 0일 때는 개수 A, B, C, 2차의 개수, 1차의 개수, 상수 다 0인 거야. 그럼 오른쪽이 0이 아니라 선생님 오른쪽도 이렇게 똑같은 식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왼쪽 오른쪽이 똑같으면 돼. 그럼 왜냐면 이거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켜주면 뺐을 때 0이 되도록 하는 A, A-의 값, B, B-의 값이 정해지면 되거든. 그럼 결국 그거는 넘겼을 때 빼서 0이 돼야 되니까 같은 인수, 개수를 가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개수 비교법에 의해서 A는 A-, B는 B- 이러면 되는 거야. 2차식일 때도 마찬가지지. A는 A-, B는 B-, C는 C- 이러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항등식을 비교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개수 비교법으로 이렇게 개수들이 다 0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자는 거지. 그래서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거를 이제 문제를 좀 더 풀어보도록 진행할게요. 자, 다음 식이 항등식이 된다고 했어. 근데 보자. 항등식이란 말이 있고 x에 관한 2창, 1창 상수항은 0이네. 0이네? 그럼 볼 것도 없이 뭐다? 이거 0, 이거 0, 이거 0 이러면 되는 거지.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a는 바로 1, b는 바로 마이너스 2, c는 바로 3 이렇게 답이 나와버리는 거지. 그 다음 밑에 거는 항등식이다. 얘는 2차식인데 2차식이 오른쪽에도 있네. 근데 1창이 안 보인다. 그래도 항등식이라 했잖아. 이때는 굳이 넘겨서 빼서 0되게 만들지 말고 그냥 개수끼리 비교해버리면 되지. 2창의 개수가 1이니까 얘도 2창의 개수 1이니까 b는 바로 1 되면 되는 거고 1창은 a니까 1창은 없네? 없으면 개수가 0인 거야. 그래서 a는 바로 0이 되는 거고 상수항은 6이니까 상수항 c는 6이 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개수 비교법에서 답을 바로 찾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항등식 문제를 다루면서 결국은 2창의 개수나 1창의 개수나 상수는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찾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미정개수법이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은 안일미자야.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찾는 방법이 미정개수법이야. 그 미정개수법을 찾는 방법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보다 즉 왼쪽 오른쪽에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2창끼리, 1창끼리, 상수항끼리 비교해서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 그래서 각각의 항의 동류항의 개수, 2차는 2차끼리, 1차는 1차끼리, 상수는 상수끼리 같아. 그래서 개수 비교법이라 하고요. 그 다음 개수 비교법 말고 항등식은 또 중요한 게 뭐라 했니? 수치를 아무나 넣어도 돼. 왜? 어떤 x에 대해서도 성립하니까 x에 1을 넣든 100을 넣든 1억을 넣든 관계없다는 거지. 근데 무조건 아무나 넣는 건 아니고 넣었을 때 계산하기 쉽고 내가 찾고자 하는 어떤 A, B, C를 찾기 쉬운 그런 X를 넣어주는 게 좋은 거라는 거지. 그거는 본인이 판단을 해야 돼. 문제에 따라 상황이 다르니까. 그래서 적당한 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 적당하게 가장 빨리 나올 것 같은 수를 넣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해서 문제를 풀면요. 자, 이 식이 있는데 이것이 항등식이라고 했습니다. A, B를 찾아내요.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항등식이니까 왼쪽 오른쪽 비교를 해서 개수 비교법으로 찾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오른쪽이 1차란 말이야. 그럼 왼쪽도 1차인데 1창이 두 군데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개를 해야 돼. 그래서 ax-2a 더하기 bx-3b는 x 전개한 다음에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야 돼. 그럼 1창은 두 개를 계산해야 되겠지. 그래서 두 개를 문자니까 이렇게 더해서 분배법칙으로 x를 묶어주고 상수는 뒤쪽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b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오른쪽 x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양변을 비교하는 거야. 개수 비교법이니까 1차의 개수는 a 더하기 b, 1차의 개수는 1. 따라서 우리는 a 더하기 b는 1이다. 이렇게 하나 찾아내고 또 하나 상수는 얘인데 여기 상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이 뒤에 사실은 0이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쪽 상수가 사라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b는 0이다. 자, 이제 이거를 연립해서 풀면 되는 거지. 위에 수에 2를 곱해서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연립하는 거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중학교 과정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자, 그게 개수 비교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풀 때 이제 뭘로 풀어볼까? 수치 대입법을 쓰는 게 더 쉬울 것 같아. 왜? 보면 괄호가 딱 돼 있고 x 빼기 2가 무슨 방정식의 근을 구하듯이 x 빼기 알파 이런 모양이야. 그럼 우리는 여기다 x에다가 바로 2를 대입해버리자. 왜 가능하지? 항등식이니까 아무 수나 넣어도 이 등식은 성립해야 되는 거야. 근데 2를 넣으면 왜 좋지? 이 수가 0이 돼버리니까 a 곱하기 0은 사라져버리는 거야. 0으로. 그럼 뒤에다가 2를 넣어주면 b 곱하기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b가 되고 오른쪽도 2를 넣어줘야 모든 x에 2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럼 2를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b는 2네. 뭐야? 연립해서 풀지 않고 b의 값이 바로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a를 구해? 그럼 a가 사라지는 애는 2는 안 되고 b를 없앨 수 있는 수를 한번 넣어볼까? x에다 a분의 3을 넣는 거지. 그럼 x에다 3을 넣으면 어떻게 되니? 3 빼기 2, 1a가 되고
3을 넣으면 0이 돼서 사라지고 오른쪽은 3을 넣으면 3이 돼서 A가 바로 나와버리는 거야. 자, 이때 수치 대입법을 쓰니까 아까보다 뭐가 좋지? 항등식을 푸는 방법은 둘 다 답이 나오는데 두 번째 그 방법은 즉 인수가 보일 때 0이 되는 애를 만들어낼 수 있을 때는 수치 대입법으로 하니까 연립해서 풀지 않고 A, B의 값을 바로 구할 수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수치 대입법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방법 말고도 이제 뒤로 가면 어떤 것들을 배운다? 즉 우리는 직접 나눗셈이라는 걸 배울 거고요. 이거는 이미 앞에서 다뤘습니다. 한번. 그 다음 또 뭐지? 조립제법을 해서 목과 나머지를 쉽게 구하는 걸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개수비교법, 수치대입법 그리고 직접 나눗셈은 실제로 무식하게 나눠야 되는 거야. 근데 방법이 없을 때 이걸로 풀어냅니다. 자주 씁니다. 조립제법은 뭐였지? 1차의 인수로 나눌 때 쓰는 거고 주의사항 뭐였더라? 개수가 1일 때는 목과 나머지가 그대로 나오지만 1차의 개수가 A일 때는 나온 목을 A로 나눠줘야 되더라. 그걸 기억해야 된다 했습니다. 물론 나머지는 관계없다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됐어요. 자, 그래서 항등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빠르게 하면 x, 마이너스 3x, x 안 같은데 탈락. 두 번째 거는 전개하니까 같네, 합격. 세 번째 거는 전개하니까 같네, 합격. 네 번째 거는 1차 방정식이니까 탈락. 다섯 번째 거는 1창이 다르네, 탈락. 여섯 번째 거는 전개하니까 상수항이 다 같네, 얘는 합격. 항등식은 왼쪽으로 똑같은 거 찾으면 된다 했으니까 쉽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맞지? 그 다음 43번 항등식이 되도록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오른쪽이 0이니까 왼쪽 오른쪽 다 0이 되면 되지. 바로 A는 마이너스 1 되고 B는 마이너스 2 되면 되겠네. 그 다음 두 번째는 2차식이네. A는 1 되면 되고 B는 마이너스 1 되면 되고 C는 0 되면 되겠네. 그 다음 세 번째 거는 이 1차식이 양쪽으로 돼 있으니까 개수끼리 같으면 되겠네. 2A가 4가 되면 되니까 A는 2가 되면 될 거고 3B가 9가 되면 되니까 B는 3이 되면 되겠네. 그 다음 거도 2창, 1창 상수항이니까 개수 비교법 쓰자. A는 1 되면 3x제곱으로 2창이 같고 B 빼기 3이 마이너스 2니까 B도 1 되면 되겠네. 그 다음 4C가 8이니까 C는 2가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개수 비교법으로 쉽게 풀었습니다. 그 다음 44번은 자 개수 비교법과 수치 대입법으로 각각 구하라 했는데 전개해서 비교해야 돼. 근데 우리는 수치 대입법만 쓰도록 할게요. 바로 자 A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왼쪽 A가 사라지네. 마이너스 3B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9니까 B가 바로 3이 나오네요. 자 B 구했으니까 이제 X에 누구를 넣을까? 2를 넣자고. 그럼 2를 넣으면 앞에는 3A가 되고 B가 사라집니다. 2를 넣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6이 되니까 약분하면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 두 번째 거는 수치대입법을 쓰려면 마이너스 2분의 3을 넣고 1을 넣으면 되겠다. 맞지?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본인이 풀어보세요. 이 정도 되겠지? 자, 그래서 항등식 문제 푸는데 뭘 가지고 풀어야 될까? 이거는 선생님 이거는 x 빼기 알파가 보이나? 네, 보입니다. 자, 누구 넣으면 바로 나오겠니? x에 먼저 x에 1을 넣어버리면 왼쪽이 싹 다 사라져버린다. 맞지? 그러면 1을 넣어버리면 1 더하기 b 빼기 2 더하기 c인데 자, 근데 봐. 1 더하기 b 빼기 2 더하기 c인데 그게 왼쪽이 사라졌으니까 0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상태에서는 b나 c가 나오지 않아. 그럼 이거는 또 넣어서 0 되는 게 가로가 많이 있으면 넣을 텐데 안 보인다. 맞지? 그럼 이건 수치 대입법을 쓰기가 별로 좋지 않아. 맞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전개해서 개수 비교법을 써야 되겠지. 그래서 다 전개합니다. 이게 딱 전개해주면 어떻게 되니? 식이 이제 이렇게 되네. 그래서 전개해서 내림차수 정리를 해주면 식이 어떻게 나온다니? 이렇게 나왔답니다.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이제 양변 비교해주는 거지. 그럼 1창, 3창은 같으니까 2창의 개수가 A 빼기 1인데 B네. 그러면 A 빼기 1이 B다. 이래주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가 1창의 개수인데 1창의 개수는 마이너스 2니까 항상 부호까지 같이. 그 다음 상수항은 3인데 C네. 그럼 3이 C네. 이렇게 개수 비교법을 쓰니까 C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 A는 여기서 나오겠네. A는 얼마니? 마이너스 3이니까 이항시켜주면 즉 1, A는 마이너스 1 되겠네. 그럼 A가 마이너스 1 구했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2 되겠다.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3 이렇게 답을 찾아내게 됩니다. 근데 얘는 누구 가져가는 게 좋아? 보면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되지. 여기도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되지. 여기는 2 넣으면 0 되지. 2 넣으면 0 되지. 여기 x도 있네. 0 넣으면 0 되지. 0 넣으면 0 되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x에다 누구 한번 마이너스 1도 넣고 2도 넣고 0도 넣으면
즉 싹 사라지면서 A, B, C를 구하기 좋은 식이 나옵니다. 이 정도는 계산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따로 하진 않도록 할게요. 그 밑에 거는 풀 수 있겠지? 풀어서 좀 이따 채점해서 보도록 할게. 자, 2번 문제.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진입한다. 뭐라고 했니? K에 관한 식이니까 K가 중요하다고. K가 흩어져 있어 세 군데. 어떻게 1차식을 모아야 돼. 일단은 정리정돈해야 돼. 뭘 해야 된다고? 내림차순으로 K에 관하여 정리정돈. 그래서 식을 정리정돈합니다. 그럼 식이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뭐 K 더하기 뭐는 0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제 K에 관한 항등식이잖아. 그럼 곱해지는 앞에 개수를 뭐로 만들어버리니? 이렇게 0으로 만들어버리지. 그럼 결국은 요 식과 요 식을 0이 되게 하는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야. 그럼 이렇게 세로로 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주겠지. 이렇게 두 개를. 그래서 풀어주면 XY 값이 나와 안 나와? 그래서 XY 값을 구해주면 끝납니다. 중요한 거는 누구에 대한 항등식이냐? 아, K로 정리한다. 이거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모든 실수 XY, X도 Y도 두 개의 문자를 다 항등식으로 보자는 거지. 그러면 X는 X끼리, Y는 Y끼리 정리를 따로 해야 돼. 싹 정리해서 X는 X끼리 정리했고요. Y는 Y끼리 정리했습니다. 근데 상수는 안 나오고 사라지네. 0이네. 그러면 결국은 X가 막 바뀌어. 그럼 얘가 막 바뀌면 누구 그걸 제어하니? 앞에 수를 0으로 만들어서 X가 누가 들어가든 이 식이 영향을 못 끼치게 됩니다. 0과 곱해지니까. 얘도 Y가 막 바뀌어. 모든 실수니까 Y는 막 바뀐단 말이야. 그런데 앞에 있는 얘를 뭐로 만들어버리면? 0으로 만들어버리면 0x 더하기 0y는 0 맞지? 뭐 xy가 누가 들어가든 즉 곱하기 0이 되기 때문에 y가 x가 아무리 바뀌어도 숫자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오른쪽이 0이 되는데 문제가 없더라는 거지. 그래서 개수를 다 0으로 만들어버리는 식으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결국은 a 빼기 b 더하기 2가 0이니까 a 빼기 b는 마이너스 2 이런 1차식과 2a-3b 더하기 3이니까 2a-3b는 마이너스 3 이런 1차식을 연립해서 풀어주면 a, b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3번 문제. 자, 3번 문제를 했는데 뒤로 일단 다항식이 나눗수나 항등식을 가기 전에 먼저 3번 문제를 했는데 다른 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방금 전에 푼 문제랑 비교를 해볼게. 임의의 실수 xy에 대하여 방금 두 문자에 관한 항등식이었지? 그럼 이거는 xy로 정리하는 거야, 맞지?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니? 선생님, x가 여기도 있고 y가 여기 있는데 x가 여기도 있는데요. 일단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넘긴 다음에 x를 세로 정리해야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x를 세로 정리하고 y를 세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상수는 사라지는지 안 사라지는지 뭐가 있겠지? 그런데 이것이 항등식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x가 아무리 바뀌어도 0이 돼서 사라지게 만들어줘야 되고 y가 아무리 바뀌어도 0이 돼서 사라지게 만들어야 되고 오른쪽이 0이니까 상수도 0이 돼야 되겠지. 이렇게 해주면 모든 xy에 대하여 성립하는 항등식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방금 거랑 같은 거야, 맞지? 확인 체크해서. 자, 그런데 밑에 문제로 갈게요. 밑에 문제에서 보면 모든 xy에 대하여라고 하고 있지. 자, 여기까지는 어떻니? 이거랑 같습니다. 근데 앞에 뭐가 붙었니? 잘 보면 앞에 뭐가 붙었니? x 플러스 y는 1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라고 붙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두 개의 차이를 잘 기억해. 임의의 xy라는 것은 x가 1이든 100이든 1억이든 관계없는 거야. y도 x가 뭐가 됐든 나도 내 마음대로 막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xy가 진짜 아무나 때 각각 아무나 돼도 되는 거야. 그런데 모든 실수 xy라고 했지만 이 모든 실수 xy는 앞에 이 식의 조건에 제한이 받는 거야. 그 말은 얘는 각각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만 얘는 x와 y를 더했을 때 얼마가 돼? 반드시 1이 된다라는 조건이 전제되어 있는 거야. 그럼 x가 만약에 100이라면 y는 지 혼자 1억 될 수 있어? 5 될 수 있어? 무조건 누구야? 마이너스 99로 확정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다르게 말하면 모든 실수의 xy라고 말을 하기는 했지만 xy가 따로따로 마음대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 알겠니? 그래서 이거를 x 따로 y 따로 이렇게 정리하면 안 돼. 문제가 안 풀려. 왜? 사실은 뭐냐면 둘 중에 한 개만 마음대로 바뀌는 거야.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니? 걔한테 맞춰줘야 되는 거야. x가 막 마음대로 바뀌잖아. 100이면 y는 그래 나 마이너스 99 할게. x가 만약에 5가 됐어. y는 그래? 그럼 나 마이너스 4 할게. 그럼 y라는 거는 즉 x가 마음대로 바뀌면 y는 확정이 되는 거야.
그럼 이 문제는 사실은 두 문자에 관한 항등식이 아니라 한 문자에 관한 항등식이야. 이해되니? 식이 제한되게 되면 이 제한된 것 때문에 하나의 문자가 힘을 못 씁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문자를 내가 머릿속으로 그래 나는 x를 마음대로 움직일 거야. 그럼 y는 x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x를 이항시켜. y는 어떻게 되니? 1-x로 바뀌지. 따라서 이 식에다가 1-x로 y를 싹 다 바꾼 다음에 x에 관한 항등식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 x만 마음대로 바뀌니까 문자가 하나밖에 없잖아. y가 x로 바뀌어버렸으니까. 그러면 문제를 풀 수 있더라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이 문제를 푸는데 위에 것처럼 x, y 따로 해놓고 00 하면 뭔가 식이 안 맞는 일이 발생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선생님 미리 힌트를 주는 거야. 그래서 근데 그게 또 뒤로 넘어가면 스텝 2에서 또 어떻게 되는가 볼게. 실력업의 29번 문제를 보면요. 자, 이번엔 또 어떻게 됐니? 식이 몇 개 있어? 2개가 있습니다. 근데 문자가 몇 개 있어요? 그럼 연립해서 풀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습니다. 문자와 식의 개수가 같아야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문자가 하나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 x, y 값이 답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비율로 나오게 돼. 즉 A는 2B는 2A, B는 2A고 C는 3A 이런 식으로 1대 2대 3처럼 비율로 나오게 돼.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비율로 나오게 돼. 어쨌든 연립해서 풀 수는 있어. 대신에 x, y, z의 값이 숫자로 딱딱딱 나오는 게 아니라 x는 x면 y는 2x, z는 3x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문자로 뭐가 된다? 한 문자로 통일되는 거야. 한 문자로 통일. 연립해서 풀면요. 문자를 하나로 통일시킵니다. 무슨 말이냐? x, y, z가 있지? 막 계산을 해. 예를 들어 이그젠플 y가 2x가 나왔어. z는 예를 들어 3x 빼기 1이 나왔어. 그러면 식에다 어떻게 하냐? x는 그대로 사용하고 마음대로 바뀌는 거야. y는 x의 2배로 바뀌니까 정해져 버린 거야. 그럼 y 대신에 2x를 바꾸고 문제를 푸는 거야. z는 3x에다 1을 뺀 수로 바뀌었으니까 이걸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는 사실은 싹 다 집어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x에 관한 항등식인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거를 식이 하나 부족하지만 연립해서 풀어야 되는 거야. 한번 진행을 해봐야 무슨 말인지 압니다. 선생님 힌트는 준 거야. 그거는 본인이 진행을 해보면 이제 알 거고 안 풀리면 선생님 풀어줄 거야. 알겠니? 그래서 항등식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관련 식이 나와. 식이 붙어 있으면 이 식은 사실은 뭐다? 여러 개의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 아니라 하나의 문자로 통일시키고 풀어야 되는 항등식 문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알겠니? 자, 그래서 연습 문제는 일단은 확인 체크 문제 다 풀고 나서 풀이를 나중에 할 거고요. 자, 그 다음 당시의 나눗셈과 항등식에 대한 거 볼게. 우리가 지금 이건 뭐지? fx를 gx로 나누면 목은 qx 나머지는 r. 이거 그거잖아. 쉽게 얘기해 7은 2 곱하기 3 더하기 1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나누어지는 수, 얘는 나누는 수, 얘는 목, 얘는 나머지 이러는 거잖아. 맞지?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야. 세로로 해볼까? 7을 2로 나누면 2, 3은 6. 그리고 나머지 1인데 나머지는 나눈 수보다 작으니까 더 못 나누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나머지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어떤 룰이 성립하지? 자, 이 수에서 이 수를 곱해준 다음에 이 수를 간이 더해주는 거지. 그러면 이 수가 나와 안 나와? 맞지? 이렇게 무슨 암모나이트처럼 뺑 돌아서 자기의 수를 만들어내는 거지. 이게 가로로 적은 게 이게 되는 거지. 알겠어요? 자, 목과 나머지 식도 왼쪽으로 쭉 계산한 것이 똑같은 식이니까 무슨 식이다? 이게 중요해? 항등식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풀 때 다음 식을 이 식으로 나눴을 때 목이 얘고 나머지가 얘다. 그럼 목과 나머지니까 항상 기준은 A는 BQ 더하기 R 이 모양으로 고치는 거야. 7을 곱하기 3 더하기 1로 고치듯이. 그러면 이거는 했으니까 적어볼까? x의 4제곱 더하기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3은 이러는 거지. 그 다음 x제곱 빼기 1로 나눴으니까 x제곱 빼기 1 나눴다. 목은 누구다? x제곱 더하기 2x 빼기 13. 나머지는 누구다? 플러스 2x 마이너스 10이다. 자, 이거를 싹 다 전개하면 이 식이랑 어때야 되니?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싹 전개해서 4차의 수는 1, 3차의 수는 A, 2차의 수는 B, 상수는 3, 1차는 없으니까 제로. 없는 건 제로입니다.
개수 비교법을 쓰면 A, B 나와 안 나와? 나옵니다. 하지만 개수 비교법보다는 뭐가 쉬워? 잘 보면 이 식이 무슨 공식이 가능해? 합차 공식 가능하지. 그럼 x에 누구 넣으면 1 한 번 넣고 x에 마이너스를 한 번 넣으면 즉 A, B에 관한 연립방정식이 나와 안 나와? 그러면 이걸 전개하는 것보다는 꽤 귀찮아지잖아, 맞지? 좀 더 쉬워지겠죠. 자, x에 1을 넣습니다. 어떻게 될까?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3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4는 여기다 1 넣으니까 사라져버리잖아, 얘는 맞지? 얘는 1 넣으니까 마이너스 8 1번씩 나왔지? 그 다음 마이너스 1 넣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 넣으면 1 마이너스 a 1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플러스 b 더하기 3은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니까 사라져버리고 얘는 곱해진 애는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0이 되겠지. 됐어요? 따라서 두 식을 정리하면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2 4를 이항시킵니다. 얘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1, 3 더하면 4인데 넘기니까 마이너스 16 되네. 따라서 두 식을 더해버리니까 2b는 더해버리니까 마이너스 28 되겠네. 따라서 b는 얼마니? 마이너스 14가 나오고 마이너스 14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마이너스 12가 되니? a는 2가 나오겠네. 질문에서 뭘 구하랬는데? 그냥 a, b 구하랬네. 그냥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과 나머지 식은 항등식이다. 그리고 항등식을 푸는 방법은 개수 비교법이나 수치 대입법이 일반적이다. 근데 방법이 없으면 뭘 쓴다? 직접 나눗셈을 한다. 그리고 만약에 1차 인수가 나오면 조립제법을 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이걸로 나누면 이것도 인수분해 되는 애 아니니? 그럼 빠르게 머릿속으로 x세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딱 하고 이거는 인수분해 해서 x 빼기 1, x 빼기 2 하고 뭐건 모르니까 무조건 qx라고 적는 거야. 나머지는 뒤에다가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자, 당연히 이것도 무슨 방법을 쓰면 a, b를 빨리 구할 수 있겠니? 넣어서 0 되는 값 1, 넣어서 0 되는 값 2. 그래서 1 한 번 넣고 2 한 번 넣고 연립해서 풀면 답 나옵니다. 이거는 할 수 있으니까 생각할게요. 자, 2번으로 가볼게요. 2번은 어떻게 될까? 자, 이거 식입니다. 근데 이건 아까 거랑 뭐가 다를까? 보면 뭐가 다르니? x세제곱 나무 조립집 뭐냐? 수치 대입법을 쓸 수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왜 없어요? 이게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 뭐가 중요하지? 2차는 안 왔잖아. 그럼 나머지는 원래 누구야? 1창 ax 더하기 b가 있어야 돼, 맞지? 그래서 나중에 그게 있으면 더 복잡해져. 그리고 a, b를 사용했기 때문에 ax 더하기 b라고 적으면 안 되고 mx 더하기 n이라고 적어야 돼. 같은 문자를 여러 번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알겠니? 근데 지금은 뭐라고 했기 때문에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이 자리에 아무도 없는 0인 거야. 그래서 신경을 안 써도 돼. 자, 그런데도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0 되는 거 아까처럼 수치 대입법 못 쓰겠는데 그럼 뭐 써야 돼? 수치 대입법 말고 못 쓰면 뭐 써야 돼? 몇 가지 있었어 쓸 수 있는 게? 네 가지 있었어, 맞지? 개수 비교법, 수치 대입법, 직접 나눗셈, 조립제법, 맞지? 자, 그 중에서 누구 쓰는 게 제일 편할까? 얘는 직접 나눗셈 해도 되겠니? 됩니다. 해도 됩니다. 해볼게요. 자,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2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를 나눌게요. ab만 하나 내면 되잖아. x니까 x가 들어가야 곱하면 세제곱 되겠지? 그럼 세제곱하면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가 되거든. 위에서 아래 걸 빼버릴게. 그럼 a 빼기 1의 x제곱이 되고 얘는 b 빼기 1의 x가 되고 더하기 2가 됩니다. 그럼 이 창의 개수가 a 빼기 1이니까 여기다가 상수를 a 빼기 1로 잡을게요. 그럼 얘를 이렇게 분배법칙하면 어떻게 되냐면 a 빼기 1의 x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b 빼기 1의 x가 a 빼기 1의 x가 되고 그 다음 마지막 상수도 a 빼기 1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에서 빼면 이 창이 사라지고요. b 빼기 1에서 a 빼기 1을 빼면 어떻게 되냐면 b 빼기 ax가 되고요. 여기서 이거를 빼면 어떻게 되냐면 3 빼기 a가 됩니다. 자, 여기서 나머지가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는데 나머지가 뭐래요? 그러면 얘가 0이라는 뜻이지. 이해되니? 근데 이 식은 항등식이라고. 그럼 여기서 이거 0 돼야 되지. 요거 0 돼야 되지. a는 그럼 누구? 3. a, b는 같네. 그래서 a는 3, b는 3. 그래서 a, b가 둘 다 나옵니다. 이해됐어요? 직접 나눗셈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방법이 없으면 쓰라고 했잖아.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누구 쓸까 이번에는?
개수 비교법 쓸게요. 선생님 개수 비교법 어떻게 써요? 못 쓸 것 같은데 누구 때문에 못 쓰지? 지금 관찰해봐. 누구 때문에 쓸 수가 없지? 누구를 모르지 현재? 누구를 몰라서 못 쓰는 거야. 개수 비교법 쓰려고 하니까. 이거를 전개해야 되잖아. 어떤 식을 몰라 현재? QX라는 목을 몰라. 그래서 못 쓰는 거잖아. 맞지? 근데 진짜 몰라? 아니야. 예측 가능해. 그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 3차의 개수가 x 세제곱이잖아. 이거 x 제곱이잖아. 그럼 QX는 유추를 하면 누구로 시작하겠니? x로 시작합니다. 또 유추할 수 있습니다. 상수 보여 안 보여? 만약에 모르면 여기를 플러스 p로 놓고 풀면 됩니다. 그리고 p와 ab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1이잖아. 근데 2잖아. 그럼 상수도 나와버리니까 문제 풀기가 쉬워지는 거지.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전개한 다음에 개수 비교법 쓰면 AB가 바로 나와버립니다. 그럼 직선 나눈 셈이 쉽겠니? 이게 쉽겠니? 이때는. 이게 더 쉬울 것 같은데 쌤 생각에는 맞지? 괜히 막 밑으로 막 길게 안 나눠도 되잖아.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거는 2차니까 조립제법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내가 그걸 할 수 없다면 다른 대체 방안을 항상 기억을 해야 돼. 생각해야 되는 거야. 할 수 있겠니?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립제법. 자, 조립제법 앞에서 우리가 배웠지? 어떤 거 배웠니?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가 있어. 얘를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목은 q고 나머지는 r이라고 하자. 어떻게 했니? 1차 인수로 나눌 때 얘를 2차 인수 적고 1차 인수 적고 상수항 적고 이연자 넣어서 0 되는 값 옆에 적고 맞지? 처음 거 내려주고 곱해서 올려주고 더해서 내려주고 곱해서 올려주고 더해서 내려주면 나머지가 바로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 이 자리는 바로 목이 되는 거지. 언제? 나누는 개수가 1일 때만.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x 빼기 1 곱하기 qx는 또 x 빼기 1이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실제로 이를 정리해보면 이건 제곱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데 5를 빼면 마이너스 4가 돼서 원래식으로 돌아갑니다. 맞지? 그래서 우리가 조립제법은 이렇게 목과 나머지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었지. 목과 나머지를. 그런데 이 조립제법을 여기서 이제 어떻게 사용하니? 잘 보면 이 식을 x 빼기 1의 세제곱, x 빼기 1의 제곱, x 빼기 1 d, x 빼기 1의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놓습니다. 항등식이랍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인수를 가지고 즉 나눌 수 있는 수 0은 안 되고 어떤 수로 이렇게 정리해 놨잖아. 이 알파 1이라는 수를 가지고 조립제법을 얘를 3번을 써버리면 끝에서부터 D, C, B, A가 순서대로 나옵니다. 자, 무슨 말인지 볼게. 얘를 가지고 자 3, 2창은 없으니까 0, 1창은 마이너스 1, 상수는 2. 자, 똑같은 인수가 내림차순으로 정리되어 있을 때 이 인수가 0이 되는 값 누구니? 1이지. 1을 가지고 조립제법을 처음 쓰면요. 내리면 3이고 곱해 올리면 3이고 더해서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내리면 처음 나오는 나머지가 바로 제일 뒤에 있는 상수 D가 됩니다. 그 다음 이 1을 가지고 한 번 더 하잖아. 그러면 x 빼기 1이라는 1차의 개수가 C가 되는데 그게 그 다음 C가 되는 거야. 내리면 3이고 곱해서 올리면 3이고 6이고 8인데 이 8이 바로 C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x 빼기 1의 제곱의 개수 B가 되는 거야.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내리면 얘가 바로 B가 되는 거야. 그럼 얘가 바로 뭐냐? 잘 보면 3x 세제곱이지. 이거 x 세제곱은 여기밖에 안 나와. 그럼 이 개수 A는 바로 3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것이 바로 마지막 최고차의 개수 A가 됩니다. 이렇게 조립제법을 연속해서 3번을 써서 문제를 풀 수 있어. 이해되니? 단 이것도 언제 쓸 수 있는 거야? 이 나누는 수의 개수가 1x니까 가능한 거야. 1x니까. 얘가 만약에 2x 빼기 1의 세제곱, 2x 빼기 1의 세제곱이면 연달아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냐면 2분의 1 가지고 하는데 이 나온 목이 이게 제대로 된 목이 아니잖아. 그럼 얘를 만약에 어떻게 돼? 다시 바꾸고 나서 다시 2분의 1로 해야 되는 거야. 나온 거를 또 다시 바꾸고 나서 2분의 1로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따로 해야 돼. 연속해서 이 조립제법을 쓸 수 있는 이유는 개수가 1인 즉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는 식에서만 가능한 거야. 근데 왜 그게 가능한가? 이유를 보도록 할게.
자, 이까지가 x 빼기 1이 공통 아니니? 그럼 x 빼기 1을 한번 묶어내는 거야. 그럼 남은 애가 누가 되냐면 a 곱하기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b 곱하기 x 빼기 1 곱하기 더하기 c 그리고 뒤에 d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처음에 1을 가지고 하면 나머지가 d지. 얘가 q잖아, q. 이해되니? 얘가 q. 그래서 이게 d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 q가 바로 누구냐? 이 q가 바로 개수가 1인 이 식에서는 이 q가 바로 요 밑에 있는 목 이거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를 다시 1을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요 놈을 다시 x 빼기 1로 또 묶어내는 거야. 그러면 이걸 묶어내면 어떻게 되니? a의 x 빼기 1 더하기 b가 되고 그리고 안에 c가 남아서 이런 식으로 바뀌니까 1을 넣으면 그 다음 나머지는 누가 되는 거야? c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한 번 한 다음에 또 하면 x 빼기 1의 1차항의 개수 c가 그 다음 두 번째 했을 때 나머지가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또 요거를 또 x 빼기 1로 또 묶어내면 어떻게 되니? 그 다음 나머지 누가 되는 거니? b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b가 되는 거야. 그럼 제일 앞에 있는 얘는 바로 뭐가 돼? 최고차의 개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연속조립제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앞으로 이거는 연속조립제법이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우리는 이 식을 꼭 순정 x 빼기 1로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야. 이 식을 3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선생님 저는요 이거를 x 빼기 2의 세제곱 이렇게 바꾸고 싶은데요. 자, 인수를 내 마음대로 바꿨어. 이런 식으로 맞지? 그럼 이 D, C, B, L 알아내려면 누구를 가지고 조립제법을 3번 쓰면 되겠니? 이번에는 넣은 수가 뭐기 때문에 2를 3번 쓰면 되는 거지. 즉, 이 오른쪽 식은 어차피 전개했을 때 같아지도록 A, B, C, D를 조절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인수가 바뀌어도 식이 성립할 수 있어.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 식을. 문제는 계속 바뀝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연속조립제법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었다까지.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자리에 들어가서 연습장 있니 노트 없으면 연습장 줄 테니까 확인 체크 문제 풀어서 채점만 받아보고요. 잘 풀었다, 잘 풀렸다, 질문 없다 하면 연습 문제 풀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연습 문제까지는 해서 이 단원의 항등식에 대한 문제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완벽하게 터득을 하도록 하자고 자리에 들어가서 풀어봅니다.